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너무 재미난 일이 많다 보니까 이번 시즌 또 의도치 않게 라리가를 잘 못 챙겼었는데 지금 라리가의 우승 경쟁이 어떻게 보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엘클라시코가 펼쳐지는데 그 전에 바르셀로나가 우승이 확정되면 또 레알 마드리드가 가드 오브 아너, 스페인 현지 말로는 파시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맞이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가능성이 현실로 되는지 또 레바 꼭 이 세 팀의 상황은 어떤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리그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바르셀로나는 우승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가 34경기 승점 88점을 달성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33경기 치렀고 승점 74점을 달성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남은 경기는 4경기, 그리고 지금 양 팀의 승점 차가 14점 차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에스파뇰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에스파뇰 원정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기지 못하면, 그러니까 비기거나 지면 승점 차가 14점 차 혹은 13점 차가 되어버립니다. 그 얘기는 남은 4경기 바르셀로나가 전패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전승을 해도 12점밖에 뒤집혀지지 않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역전을 할 수 없게 되고 바르셀로나가 조기에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리그 우승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무관히 유력해 보입니다. 이게 또 재미난 게 바르셀로나와 에스파뇰은 라이벌 관계거든요. 둘이 게임할 때 카탈루냐 더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바르셀로나 우승의 조기 확정을 에스파뇰이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것도 은근 또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에스파뇰 원정에서 이기지 못했을 때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경기가 엘클라시코예요. 캄프누 원정을 가게 되는데 이게 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우승이 끝난 상황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선수들 동기부여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바르셀로나는 막 축제 분위기인데 레알 마드리드는 되게 기죽은 분위기로 또 캄프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선수들한테는 조금 불편함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무조건 에스파뇰 원정에서 이겨야 됩니다. 물론 에스파뇰 원정에서 이겨도 역전하는 게 쉽지 않긴 하겠지만 어쨌든 엘클라시코에서 또 승점 6점짜리 게임 한번 또 이길 발판을 마련하면서 진짜 1%의 확률을 찾아서, 기적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파뇰 원정에서 이기지 못하고 캄프누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레알 마드리드한테 좋지 않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파시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가드 오브 아너라고 하는데 이 문화가 있죠. 보통 이제 우승을 조기 확정한 팀이 상대팀에게 이제 박수를 받는 문화가 있어요. 보통은 그 문화가 리그 우승 확정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경기에서 저런 식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레알 마드리드가 에스파뇰 원정에서 이기지 못하면 캄프누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쫙 도열을 해가지고 박수를 쳐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라이벌 의식이 엄청나게 강해져 있는 상황에서 썩 내키지는 않겠죠. 물론 이거는 공식 규정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문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에 이 조건이 형성이 된다면 이렇게 박수를 쳐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가능성이 일단 생겨버리면 실제로 박수를 쳐주는 건 조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일 수 있겠고, 반대로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쿨해 보이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다른 의미로 더더욱 에스파뇰 원정을 이겨야 합니다. 실제로 두 팀의 엘클라시코에서 파시오가 있었어요. 07-08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우승을 조기 확정했을 때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양쪽으로 쫙 서서 박수를 쳐준 그 영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양 팀의 어떤 라이벌 의식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파시오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바르셀로나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바르셀로나 이번에 우승하면 의미가 정말 크죠. 일단 한지 플릭 감독 아래서 리그 2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또 엄청 기분 좋은 리그 우승이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또 리그 우승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는 뭔가 실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운까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만으로 우승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리그는 38경기 긴 호흡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실력에 수렴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그 우승도 되게 소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의 후반기 기세가 정말 미쳤습니다. 현재 리그 10연승 중이고요. 한지 플릭이 바르셀로나 부임하고 나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사실 이번 시즌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지원 속에 있는 선수 잘 살려서 우승을 했던 한지 플릭과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25-26 시즌 바르셀로나가 우승에 거의 가까워지기까지 여러 가지 키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 이제 야말과 페드리의 활약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그냥 이름값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야말이 막판에 부상당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정말 눈부셨던 시즌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하피냐도 지난 시즌만큼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야말이나 페드리 이 두 명의 선수가 잘해주는 게 정말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자신들의 이름값에 맞는 플레이들을 했고 또 이제 원래는 레프트백 서브였죠. 마르틴이 센터백으로 전환하면서 또 바르셀로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틴이 센터백으로 출전한 26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25승을 거뒀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마르틴이 센터백으로 쓰일 때는 풀백보다 훨씬 낫다. 풀백 하기에는 조금 발이 느린 면이 있는데 대신 마르틴이 패스 퀄리티는 풀백 할 때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또 마르틴의 전진 패스, 그 다음에 왼발 사용 이런 것들이 또 큰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주앙 칸셀루를 임대 영입하면서 또 칸셀루가 왼쪽 풀백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영입해온 주안 가르시아 골키퍼 역시 아주 미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선방 능력을 보여주면서 바르셀로나가 경기 중에 실점해서 분위기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안 넘어가게 잘 지켜준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르민 로페스가 이번 시즌 또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벌써 공격 포인트 30개, 모든 대회에서 13골과 17개의 어시스트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바르셀로나의 이런 요소들이 리그 우승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성적 부진 속에 막 여러 가지 긴장감들이 고조되고 있어요. 이제 베티스 원정에서 막판에 베예린에게 실점을 하면서 1대1 무승부가 되었고 이때 이후로 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3월 A매치 이후 모든 대회 6경기에서 1승을 거두는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챔피언스 리그는 바이에른 뮌헨에게 탈락하고 라리가는 지금 우승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부의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렇게 되면 2년째 무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챔스 리그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전체적으로 트로피가 없다는 거. 레알 마드리드라는 메가 클럽에서 2년 동안 우승컵이 없다는 건 또 큰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부든 보드진이든 감독이든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단과의 갈등, 이거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는 근 2-3년간 레알 마드리드를 흔들고 있습니다. 알론소 체제일 때는 다른 멤버들과
또 지금 아르벨로아 체제일 때는 카르발, 세바요스 이런 선수들과의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카르발이 지금 레알 마드리드 주장이거든요. 출전 시간 관련해서 카르발이 원하는 만큼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카르발 입장에서도 이제 십자인대로 1년 날렸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월드컵 있잖아요. 거기서 출전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아놀드가 있으니까 생각만큼 또 출전 시간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만의 목소리 또 그 분위기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팀 분위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바요스는 뭐 공식적으로 아르벨로아와 의절했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둘의 사이는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 선수단 내에서의 잡음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 성적도 성적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없어지는 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무리뉴와의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상황과 무리뉴 여러분들도 연결이 되시죠. 결국 이 무리뉴라는 사람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뤘던 업적들도 있고 본인이 이제 감독으로서 여태까지 우승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리뉴는 또 라커룸을 강력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감독일 수 있기 때문에 또 페레즈 회장이 무리뉴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한참 또 흘러나왔었습니다. 결국 이제 페레즈 회장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스타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 라커룸을 관리해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뭐 시스템 축구를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 시스템 축구라는 건 선수들이 자아를 버리고 감독들의 전술에 맞춰서 열심히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안 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분위기부터 좀 잡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무리뉴가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 만난 적 있잖아요. 벤피카 감독으로서. 그때 이제 프레스티안이라는 벤피카 선수와 비니시우스가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니시우스는 프레스티아니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프레스티아니는 자기는 인종차별 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막 갈등이 고조됐는데 이제 무리뉴는 어쨌든 프레스티아니가 자기 선수다 보니까 또 비니시우스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비니시우스도 무리뉴를 좋아할 수 없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취임한다면 비니시우스와의 그런 어색한 사이는 또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레즈 회장이 비니시우스를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무리뉴를 데려오는 건 또 비니시우스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거 보는 것도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이 현대 축구에서 오는 어떤 괴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꼭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순 없지만 크게 나누자면 시스템 축구, 클래식 축구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시스템 축구에서는 음바페 수비 가담이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바페가 수치나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 수비 가담을 너무 안 한다고 나와요. 반면에 이제 비니시우스는 음바페만큼 많은 골을 넣지 못하지만 그래도 음바페보다는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알 마드리드가 시스템 축구로 가려고 한다면 또 음바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음바페라는 선수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클래식 축구,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안첼로티 때 하던 엄청 자율성이 그런 높은 축구, 이런 축구는 결국 선수단 장악이 중요합니다. 그 선수들이 완전히 활개칠 수 있게 선수들의 동기부여나 팀적인 것들을 강조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문제가 지금 선수단 장악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음바페, 비니시우스 둘이 경기장에서 서로 패스도 많이 하고 은근 서로에게 이타적이에요. 둘은 좋고 잘 맞는 선수지만 결국에 이 둘을 같이 썼을 때 팀원들한테 부담이 증가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뭐 어느 감독이 오든 참 딜레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뭐 당장 이번 시즌이 아니라 앞으로 2, 3년간 이 비니시우스와 음바페 이 라인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둘 다 안고 갈 거라면 또 어떤 감독이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 뭐 요런 것들이 지금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금 현재 리그 4위고요. 34경기 치르고 승점 63점을 획득했습니다. 5위인 레알 베티스와 승점 13점 차고요. 레알 베티스가 한 경기 덜 치르긴 했지만 만약에 한 경기 더 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4경기 남은 시점에서 승점 10점 차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번이 트로피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본인들이 코파델레이, 그러니까 컵대회 바르셀로나를 꺾으면서 결승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그 전에 이미 탈락을 했기 때문에 또 결승전 나름 해볼만 했는데 결국 승부 차이까지 가서 패배를 했고 준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뭐 3월, 4월에 8경기 1승했던 안 좋은 흐름도 있어서 우승 싸움에는 끼어들지 못했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남아있는 대회 하나 있잖아요. 바로 챔피언스리그 4강입니다. 뭐 홈에서 1대1로 비기긴 했지만 지면서 원정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해볼만 하고요. 챔피언스리그 2차전에서 승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현지 측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 시메오네가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어서 과연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에 시메오네 감독의 거취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라리가 막판 점검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